네. 근데 이제 그 한국적인 정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My Life를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뭐 이렇게 희준 씨가 뭐 마이크 막 돌리고 네. 그다음에 뭐 그 3명 심사위원한테 막 이렇게 해주는 거. 네. 근데 그때 딱 한 남자는 딱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었잖아요. 네, 예. 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보면 한국식의 좀 행동 같았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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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아요. 좀 잘 안 막혔었던 모양이죠. 그 부분이. 그 방송이 끝나고 그 다음날 리허설을 하는데 네. 나이젤이라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스티븐 타일러가 어제 네. 울면서 얘기 안 했던 게 너무 다행이라고. 스티븐 그래요? 타일러가 저를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좋아했고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이렇게 기대를 했고 네. 되게 정말 자식 보듯이 봤는데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화를 낸 것보단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게 좀 잘못 비쳤던 거죠. 네. 그래서 스티븐 타일러한테 스타이젤이 얘기를 했다고 네. 이번 무대는 굉장히 진지하게 할 거니까 네. 스티븐 타일러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진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네.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게 실망했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나 보더라고요. 오, 그랬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 저도 뭐 재밌게 했어요. 네. 다른 걸로 좋아했었던 건 아니었었죠. 뭐가요? 그분이. 아니에요. 농담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탑 8에서 지금 이제 네. 누락이 됐잖아요. 어제 이제 다른 분이 또 한 문제 떨어져서 네. 탑 지금 7까지 갔는데 그 뒷이야기는 저희들 잠시 전하는 말 듣고 와서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아메리칸 아이돌을 탑 9까지 한인 사회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죠. 이 존박 씨가 이 탑 24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더 이상 진출이 안 됐었는데 우리 퀴즈 출신의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희준 씨의 이제 노래도 참 좋지만 저희들 이제 그 유머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갈 때 다 이렇게 좀 연습을 하고 나가지 않아요? 진행자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몇 분 딱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뭐 당신의 대답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각본이 있어요?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한국 방송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미국 방송은 다 이제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하는 걸로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희준 씨한테 굉장히 놀랬던 게 이번에도 웬디 쇼에 네. 나가서 왜 이제 뭐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한 명씩 떨어지면서 이 사람을 세이브합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할 때 그 한희준 씨가 한 얘기가 있죠. 세이브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쉐이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한 뭐 그런 거 같은 조크. 네. 그냥 뭐 말장난이죠. 말장난인데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말장난인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한국적인 유머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네. 그리고 그 바람 트리에 앉았을 때 굉장히 어색하니까 뭐 콜라라도 한 잔 줬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어색해요. 그 자리가 한번 안 앉아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자리가 진짜 차라리 떨어뜨리면 빨리 떨어뜨리지. 고문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냥 그 정말 좀 진심의 마음에서 네. 약간 유머 있게 쓴 말이었어요. 네, 그 한 시간이 굉장히 길죠. 아유, 정말 너무 길고 짜증나고 앉아있을 때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그런 생각 들죠.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지금 바쁘게 뛰시는데 제일리노 쇼에 출연하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너무 착하신 분이고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오셔서 말도 걸어주시고 한국 사람으로는 제일 레노가 제일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네. 재밌고 경험이죠. 진짜 주걱턱이든가요? 이렇게? 얼굴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네. 조금 깜짝 놀랐는데 네. 너무 착하신 분이었어요. 네, 한혜준 씨도 계속 뭐 얼굴이 크다고 네. 미국 사람들하고 사진 찍을 때 뒤로 가고 막 그런 게 나오던데. 그죠. 그게 너무 웃긴 게 미국 네. 사람들은 그걸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얼굴 사이즈 큰 거.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되게 이름을 까먹었다.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외국 분인데 네. 그분을 또 만났어요. 네. 방송 대기실에서. 네. 그분한테 너 얼굴 너무 작다고. 네. 그러니까 되게 막 이상해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 아닌가 봐요. 미국 네. 사회에서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칭찬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 스타일리스트 분이 당연히 한국 분이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식은땀 나더라고요. 예. 그때는. 네. 그렇죠. 우리는 뭐 얼큰하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쇼에 출연하셨잖아요. 캘리 쇼에 출연하셨고, 네. 그죠? 그리고 또 뭐 맨디 쇼에 출연하시고, 네. 또 그 밖에 또 뭐에 출연하셨나요? 투데이 쇼. 네. 그리고 굿데이 뉴욕. 네. 그렇게 했네요. 그 내셔널 방송은 그렇게 했고요. 네. 각각 팍스에 있는 뉴스에도 한 번씩 다 출연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거리에서도 인터뷰를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뭐 했던 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가 스케줄표를 보니까 한 네. 방송 빼고 뭐 라디오 빼고 그냥 이렇게 1대1 인터뷰 했던 게 한 300개 정도 넘더라고요. 우와. 한 일주일 정도에. 예. 네. 그러면 이게 아메리칸 아이돌의 매니저가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이 팍스 퍼블리시티라고 이제 한 분이 실격이 되면 그분을 통해서 인터뷰가 이렇게 되는 그 단계가 있죠. 네네. 기본 단계가 있고 그 기본 단계에서 다른 방송국들이 인터뷰를 원하면 거기서 더 이렇게 애드가 되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애드가 좀 많이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메리칸 아이돌에 출연은 안 했지만 지금 아직도 계속 합류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케줄 자체는 일단 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프레스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프레스가 있고요. 뭐 전화 인터뷰도 있고 방송 출연도 있는데 일단 다음 주 토요일날 다시 LA에 가서 네. 사진 촬영을 하고 네. 돌아오면 또 계속 프레스가 있고 네. 그 중간에 그리고 이제 피날레라고 마지막 1등, 2등을 가르는 쇼를 리허설을 하러 또 가요. 5월 네. 초에. 그래서 거의 뭐 쉰다고 하는데 쉬는 것도 아니죠. 네.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안 하니까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남자가 여태까지 계속 했는데 네. 남자가 1등해서 뭐 그렇게 좋은 반응을 못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앨범 판매량도 그래서 여자가 하면은 저희 회사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여자 좋아하죠. 근데 여자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음악 멘토들을 만나서 네. 매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멘토는 어떤 걸 좀 가르쳐 주셨고 했던 거.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처음이었고요. 네. 그분은 굉장히 보는 거와 달리 좀 소심하시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막 조금 많이 쑥스러워하셨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조언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will.i.am. 네. will.i.am은 블랙 아이스 피라는 그룹에서 이제 리더를 맡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그렇죠. 이미 한국 가수들과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셔서 네.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랬을 때 뭐 한국말도 저한테 하고 막 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웃겼어요.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네.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누구였지? 피디리. 세 번째가 PDD라는 네. 래퍼였고 네. 네 번째가 스티비 넥스. 네. 근데 아마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가 제일 따랐던 분은 스티비 닉스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제일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네. 네. 제일 저의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네. 네. 그 지민 씨가 굉장히 혹평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청취자들은 그 사람이 뭐 한인이란 미워하는 것 같다, 뭐 아시안이란 미워하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땠어요?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분 회사 그 레코딩 컴퍼니 안에 한국의 소녀시대라는 네. 그룹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래저래 그런 레이스신 뭐 종교가 아니라 인종차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너무 많은 훌륭한 가수들을 봤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거나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만족을 시키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그분이 여태까지 해줬던 경력을 봤을 때 네. 감히 제가 뭐 그분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못하죠. 그런 거예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메리칸 9이 아니고 조금 더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네, 24명 안에 들었을 때도 너무 감사했고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욕심을 안 부렸더니 여기까지 왔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 이하도 바라지 않았고 이상도 바라지 않았고 네. 항상 하루에 충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계속 기도하고 네.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계속 네.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네. 똑같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네. 앞으로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희준 네. 씨가 물론 노래를 당연히 잘하시니까 가수의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그 귀여운 조크를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마가렛 조라든지 뭐 테르킴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한인 코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분들이 조금 하다 활동이 지금 다 중단되고 이제 또 나이도 좀 높아지셨고 네, 그러셨는데 한희준 씨는 이제 22살? 네. 겨우?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제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어떤 걸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아메리칸 네. 아이돌이.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그래서 많은 제의가 들어오는데 영화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미국 시트콤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네, 미국 뭐 리얼리티 쇼도 많이 들어오고 네. 저를 통해서 그냥 저만 가지고 리얼리티 쇼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되게 너무 감사해요. 와, 너무 괜찮다. 네, 예.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또 계시고 이제 LA 가서 계속 미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주로 활동을 하는 그 장소가 LA가 되시겠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거기가 이제 본고장이니까 엔터테인먼트에 네. 그리고 회사가 거기 있으니까. 네. 그 지금 한희준 씨가 그 지금 1.5세고 아직은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예, 뭐 무슨 인터뷰에서 뭐 작년에 영주권을 재작년이요. 네, 재작년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근데 다 알아요, 우리요. 한희준 씨가 가방 몇 개 갖고 미국.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발음이 정확하게 뭐 미국인 발음이지만 뭐 조금 뭐 서툴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한희준 씨가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catching them off guard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을 이렇게 반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말할 때는 막 액센트가 있고 되게 바보 같아 보이고 그냥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아시안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네. 노래를 할 때는 그거에 비해서는 잘하는 걸 보고 네. 좀 많은 무기가 됐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아시안에 대한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많이 느껴지셨어요? 많이 느껴져요.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아직도 많이 극복해야 될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때 그런 게 느껴지세요? 한혜준 씨 정도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 다 친구고 또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랑 많이 다니면 네. 그네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아직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직은 낮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저 반기문 총장님을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저 한국 사람이니까 저희가 아는 거지. 네. 그런 것처럼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인터테인먼트 분야나 사회 분야나 뭐 이래저래 많이 부족해서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한희준 씨에 대해서 열광하고 우리가 특히 한인 사회가 많이 박수를 보내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많은 관심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 분야가 아마 제가 외모가 그렇게 별로 탁월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 탁월해요. 모자 쓰면 더 탁월해요. 탁월한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한국 기획사에서는 많은 네. 콜이 들어오긴 해요. 네. 근데 뭐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요. 네. 한희준 씨 이미지를 모자 쓰는 걸로 굳히시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후드 쓰고 모자 쓰고 나오던데. 머리를 안 감아서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머리를 안 감아서 예.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어제 매치구장에서도 너무나 멋있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긴 시간에서 너무 감사하고요.